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삼척 기줄다리기를 활용해서 정월대보름을 기념하고 즐기는 삼척에서 제일 크게 열린다는 그 축제 이름도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지금 제가 이 삼척 정월대보름제 현장에 와 있는데요. 와, 날씨도 너무 좋고요. 여기저기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면서 제 마음도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제 대보름 축제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겠죠? 함께 가보실까요? 4년 만에 전면 대면 축제로 펼쳐지는 삼척 정월 대보름제. 삼척시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삼척 시민을 비롯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에 빠지면 섭섭하지. 정월 대보름제 하이라이트인 기줄다리기를 비롯해 술비놀이 등 흥겨운 축제 앞마당에 푹 빠져보실까요? 어느새 인파가 북적이는 이곳엔 요상한 것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저가 바로 있던 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왠지 모를 흥겨움만이 가득한 거리엔 줄 맞춰 걷는 풍물 놀이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특별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려 모인 사람들. 오늘 정월대보름 축제에서 꼭 봐야만 한다는, 빼놓을 수 없다는 그걸 지금 제가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술비놀이? 술? 한잔 도전하는 그 술이요? 에이, 두리 씨가 좋아하는 그 술 아니죠? 아니 근데 술비놀이를 모른단 말씀이에요? 공부 좀 하셔야겠네. 술비놀이란 삼척 기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기줄을 만드는 과정이 점차 놀이로 변모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술비놀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두리 씨? 삼척 시민들은 이 술비놀이를 즐기기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술비놀이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은 기줄다리기는 또 뭐죠? 아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일세. 이 기줄다리기, 뭔가 이 줄다리기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줄다리기가 어떤 걸까요? 이 기줄다리기는 361년 전에 허목 선생이 삼척 부사로 부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곡과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 쪽이 이기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말곡 쪽이 이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잠시 중단이 됐다가 1973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1976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됐고 지난 2015년에는 세계 인류 문화재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정월대보름제가 삼척에서 제일 크게 열리는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크게 기념하게 된 이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매년 정월대보름제가 되면은 민속 행사로서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줄다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줄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치렀는데요. 중기줄, 대기줄, 똑딱기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금년에는 유치부까지 참여하게 하는 그런 대행사로 치르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죠? 예습이 끝났다면 어디 술비놀이를 제대로 즐겨보실까요? 오늘만을 기다렸다. 축제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놀이꾼들도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술비노래를 부르며 기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트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 어느새 5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네요. 4년 만에 했거든. 네.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술비놀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네, 해보고 싶어요. 싶어요. 어떻게 내년에 한번 참여하시나요? 네. 서울에 있다가 온지 한 1년 됐는데 뉴스로만 보다가 네.
어저께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줄이 보통 모양새가 아닙니다. 줄은 굵기가 한 뼘 이상, 길이는 50발 이상이랍니다. 와, 방금 이 기줄 만드는 과정 같이 보셨죠? 와, 이 새끼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 몸통보다 두꺼운 줄이 된다는 게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 기줄이 잘 만들어져야지 그 팀이 우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최고예요. 세 개의 구멍으로 꼬이는 줄이 술술 잘 빠져나와 기줄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술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처럼 술술 완성돼가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모두들 술술 만사형통하면 좋겠네요. 이제 곧 대기줄다리기 대회가 시작될 텐데요. 와, 각 팀별로 규모가 약 100여 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합니다. 각 팀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기는 팀이 우리 팀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힘껏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술비놀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줄로 뭘 할까요? 바로 기줄다리기를 할 참입니다. 우리 의용소방연합회에서 네. 열심히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2대 우승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하셨을까요? 저 혼자 팔굽혀펴기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100번이요. 삼척 기줄다리기는 단순한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전통과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뒤로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겨! 방금 질서를 들으셨죠? 이제 기줄다리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발!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이 얼마인가. 체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각 팀의 정예 멤버들이 벌이는 한판 승부. 과연 결과는 어떨지 단순히 힘으로만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갖춰 상대 허점을 노리는 양팀 선수들. 목청껏 응원하는 사람들로 열기는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과연 올해는 풍어를 이룰 것인가 풍년을 맞을 것인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진검승부가 아닐 수 없다. 첫 번째 경기는 방금 이기셨는데 기분 어떠신가요? 저희가 작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승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희 대장님께서 구호와 함께 이렇게 당기라고 마지막에 네. 쉬었다가 당기라고 그랬는데 그 작전이 맞게 떨어져서 이긴 것 같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화이팅! 말고 화이팅!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를 향해 미소 지을지. 말고 양지혁 야, 저 굵기 좀 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들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초대형 기줄. 젖먹던 힘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더하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번에도 역시 저력의 말곡 승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우승을 예감한 듯 뿌듯해 보이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직관 경기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땡겼습니다. 열심히 땡겼는데 졌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또 내년에는 어차피 또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내년에는 우승하실 거죠? 예, 열심히 몸 키워서 한번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척으로 놀러 오세요. 4년 만에 전면 대면 축제로 펼쳐진 2023 삼척 정월 대보름제. 오랜만에 만나는 전통 문화와 흥에 겨운 축제는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데요. 함께 어우러져 호흡하며 정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삼척 정월 대보름제 현장. 하늘에만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커다랗고 둥근 행복이 그득 차오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흥을 더하며 만끽한 정월 대보름제. 우리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꼭이요.
제 입김 보이시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를 콜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이거 왜 주시는 거죠? 오늘 이거 물레 돌리러 가는구나. 공방? 드디어 그런 기회가 온 건가요? 피디님 패라고요? 이건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뭔데요 대체? 이 털은 왜 주는 거죠? 와! 지금 토끼, 그리고 절구. 혹시 제 촉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어머, 이 토끼도 같이 가재요. 어머. 수십 년을 대를 이어 방앗간을 꾸려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고소한 깨 볶는 향이 풍겨오는 곳. 오래된 방앗간을 색다른 공간으로 진화시킨 형제의 이색 방앗간을 찾아가 봅니다. 원주 민속폭물시장 근처. 외진 건물사에 위치한 이곳. 대를 이어 방앗간을 운영 중인 젊은 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난다. 피디님, 냄새가 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방앗간으로 보이세요? 이게 무슨 방앗간이에요? 카페 같은데? 작가님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닌가? 복잡한 도심에나 있을 분위기. 이건 그냥 카페 같은데 심플하고 모던한 젊은 감각에 인싸들이 올 법한 이곳이 정말 대를 이어 운영하는 방앗간이라고요? 맞아요? 네, 방앗간 맞습니다. 이 방앗간의 사장님, 형 강기훈 대표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기름집 자손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저희만의 감각으로 멋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기 기름집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는 유학 생활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방앗간의 변신을 준비했는데요. 할머니의 낡은 여간을 개조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쿡과 한국의 이 감성이 서로 버무려진 곳이 여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름을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원주산 참깨와 들깨만을 고집해 기름을 만드는 강기훈 대표. 재래식 방식인 고온용 기름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저온용 기름을 각각 만드는데요. 이제 그는 어느새 어엿한 방앗간 사장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 방식의 젊은 감각까지 더해 그는 오늘도 더 좋은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그런 그를 뒤에서 항상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례지만 아까부터 여기 계속 지켜보고 계시던데 잠시 몸을 돌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우리 애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이자 스승님 강창석 씨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3대째 이 가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4대째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오늘 여기로 온 이유가 바로 이 4대째 이어지고 있는 그게 포인트였던 거네요. 사실 아버님께서도 이제 아드님들이 물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찬성을 하셨는지. 좀 많이 머물렀고요. 좀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반대라면 어떤 이유예요? 약간 이게 방앗간이라는 게 옛날에 전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꾸몄을 때 좀 의아했죠. 아니 근데 막상 이제 아드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오랜 스승님의 총평은? 예, 많이 바뀌었고요. 역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를 이어온 방앗간에서의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나름의 고충 가운데 3대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 형제를 통해 4대째 들어 새로운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볶아서 추출해낸 깨로 기름을 뽑아내니 가게 안이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향이 한가득. 짜잔!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 완성! 이 기름은 풍미, 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되는 이 맛과 향. 어찌 지나칠 수 있으리요. 고소한 향과 맛에 미각이 사로잡히면 참새가 방앗간을 왜 지나치지 못하는 줄 이제 알겠네요. 그냥 참기름, 들기름만 짜는 게 아니라 고소한 맛이랑 이제 저온차교를 따로 이 두 가지를 차별화시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온이네. 네, 맞습니다. 비빔밥 같은데 한 방울 쫙 두르면은 풍미가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나물 같은 거를 무칠 때 딱 하면은 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들기름, 요거는 참기름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소한 기름으로 입에 기름칠을 했더니 더 부드러워진 제 입딱. 말도 더 술술 나오는 거 있죠? 저온에서 차규에 나쁜 성분 하나 없다는 기름맛 제대로 보고요. 개조한 이곳 2층에 보다 특별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방앗간에서 커피도 판매 중인데요. 시그니처 메뉴로 흑임자 크림라떼, 참깨 크림라떼 등 방앗간 메뉴와 결합해 특색 있는 커피 메뉴도 개발했죠. 야, 세상 고소하다. 캐슈미어 코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리털 패딩? 동생은 방앗간에서 커피 담당인데요. 국립발레단 발레리노였지만 형의 제안으로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방앗간의 또 다른 사장, 동생 강기찬 씨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를 다시금 날아오르게 만든 도전인 셈이죠. 이 기름 같은 경우에도 옛날 전통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통 방식은 가져왔지만 현대적인 감각의 두 분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옛날의 모습도 구석구석 담아져 있는데 현대적인 감각이 더물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가 확실히 그 강원도 원주 이제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다 서울이나 이제 도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옛것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잘 표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영감이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동생분은요? 이화 동문입니다. 깔끔합니다. 4대째 전통을 이어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는 형제. 전통을 젊은 감각으로 표현한 이 두 청년 사업가의 도전은 우리 전통 기름의 새로운 변신으로 또 다른 젊은이들의 영감이 될 겁니다. 오늘 4대째 내려오고 있는 이 방앗간의 모습을 만나봤는데요. 이 방앗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옛 모습, 전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는요, 현대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이 방앗간의 모습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이 개묘년에는 이 풍미가 넘쳐나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개묘년에 방앗간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는 모두 행복하세요! 식물성 재료로만 만드는 비건 빵을 아시나요? 우유나 버터, 달걀 없이도 이렇게 풍미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럼 기왕이면 우리 입에만 즐거운 거 말고 몸에도 좀 좋은 음식을 팔면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빵집을, 비건 지향 빵집을 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도 워낙 하드빵을 좋아했어요, 둘 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부부의 건강빵, 맛도 영양도 빵빵한 비건빵을 소개합니다. 맛집들이 밀집돼 있는 춘천 원도심 요선동 골목. 이곳에 자리 잡은 한 아담한 빵집에서는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빵을 반죽하는 임태준 사장님. 비건빵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사장님,
그럼 이 빵 반죽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반죽은 지금 저희 유기농 밀가루랑요, 그 물, 소금, 그리고 이제 그 르뱅이라고 천연 발효종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오는 이유. 천연 발효종은 이스트보다 훨씬 긴 발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도 재료인 셈이죠.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작업실에선 아내도 비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요선동에서 비건지향 빵집을 운영 중인 윤혜선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식사가 되는 발효빵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우유 계란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디저트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비건이면서 글루텐 프리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쌀가루와 아몬드 가루를 활용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넣기도 하는 윤혜선 사장님.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에는 쌀가루, 여기도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저희 쓰는 좀 고급 초콜릿이 있는데 그거랑 두유로 만든 그런 말랑한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건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건을 하면서도 사실 비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게, 대부분 비건이라고 하면 맛없어 라는 생각이 일단 팽배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하거든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맛있다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든 마들렌 반죽. 여기에 달콤한 향을 가미하고자 아낌없이 넣는 재료가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진짜 바닐라. 그게 바닐라? 이게 바닐라예요. 네. 그 바닐라라는 열매의 빈, 콩 줄기. 그 안에 있는 콩, 그러니까 일종의 콩인 거죠. 이 작은 점점점점한 이게 열매만 저희는 안에다가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껍질이 이제 남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껍질만 모아가지고 설탕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면 이게 바닐라 설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들렌 반죽을 맛있게 구워볼까요? 오븐에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짜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바닐라 미니 마들렌 완성입니다. 콕콕 박혀있는 바닐라 빈의 향기가 군침을 자극하네요. 마찬가지로 바닐라 향을 듬뿍 입힌 인기 디저트 까눌레도 구워주고요. 두유를 넣어 더욱 부드러운 헤이즐넛 초코 쿠키도 달콤하게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비건이면서 글루텐 프리로 만드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잘 구워졌습니까? 네. 남편이 아내의 비건 디저트를 가지러 왔습니다. 매장 오픈 시간 전에 어서 가져가서 디너를 해야겠죠. 완성된 디저트와 함께 지금쯤 발효를 마쳤을 남편의 빵을 만나러 가봅니다. 잘 숙성됐는지 살짝 부풀어 오른 천연 발효종 반죽들. 발효 상태는 손으로 만져만 봐도 안다는데요. 어때요? 오늘 괜찮나요? 발효가 좀 잘 됐는데 날씨가 좀 요즘에 겨울철이어가지고 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발효가 조금 좀 더 오래 시간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더 해가지고 발효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부피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졌을 때 뭔가 이제 가스가 좀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맛있는 빵이 탄생한다니 발효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잘 구워져라. 오븐 안에서 몸집을 서서히 부풀려가는 빵 반죽들. 유럽의 전통 시골빵 깜빠뉴가 노릇하게 완성됐습니다.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맛은 아주 고급스럽다는데요. 갓 나온 빵을 바로 썰어보는 인태준 사장님. 빵 써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빵의 상태가 어떤지 감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기공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식사 빵들도 시식은 필수. 네, 맛있습니다. 그냥 빵이 나오면 랜덤으로 몇 개씩 그냥 일부러 썰어보고
먹어보고 좀 괜찮다 싶은. 심각할 때는 좀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파는 적도 있었어요. 비건 빵을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은 빵 반찬을 곁들이는 겁니다. 병아리 콩을 삶아 만든 중동식 소스, 후무스를 고루 발라주고요. 그 위에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인 당근 라페를 올려주면 초간단 치아바타 샌드위치 완성! 이렇게 먹으면 빵으로도 얼마든지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희는 주식이 밥이고 밥을 위해서는 반찬이 있잖아요. 밥을 위한 찬이. 근데 빵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치아바타 한 개, 뭐 바게트 한 개 물론 먹어도 되지만 그걸 식사로 하려고 하면 곁들이는 찬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빵집을 오픈하려고 생각할 때부터 이런 빵 반찬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각자 직장 생활을 했던 두 사람. 더 늦기 전에 우리만의 가게를 열자고 결심한 부부는 이제 건강한 로컬 식탁을 꿈꿉니다. 저희 빵을 좀 즐기실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클래스도 할 예정이고요. 또 채소만 가지고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하는 음식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재료 같은 경우도 저희 춘천 지역에서 근교에서 나는 이제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뭐 저희 집이 됐든 다른 빵집이 됐든 좀 빵의 가치가 좀 더 널리 전파가 돼서 이런 빵도 있고 저런 빵도 있고 그래서 빵의 좀 가치를 좀 많이 알아주는 손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부부는 건강한 밥이 될 수 있는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굽습니다. 누군가에겐 안심 먹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미식이 될 수 있는 비건 식탁. 이제는 밥심 대신 빵심으로 배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65 세이프타운은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세계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 여기는 웬 차가 있네요, 이렇게? 네, 이곳은 안전벨트 체험장입니다. 아니, 안전벨트를 체험할 게 있어요? 생명줄이라 불리는 안전벨트. 허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서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전복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360도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옆으로 한 바퀴 돕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네.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고 지금처럼 차가 전복한다면 차 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아니 너무 360도 아니야? 우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높다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매야 돼요. 네. 안전벨트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하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180도가 뒤집혔는데도 몸이 안 떨어져요. 야,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네요, 정말. 와. 도로 위의 생명줄 잊지 말고 꼭 매야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소방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소방과 관련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볼 수 있나요? 위에 올라가시면 네. 교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관님이요? 현직 소방관 분이세요. 그렇구나. 일단 올라가 보시죠, 그러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연기를 피하는 방법부터 심폐소생술까지 꼭 필요한 위급 상황 대처법 핵심만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농협 체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화재가 나면 이렇게 건물에 연기하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굴뚝처럼 위에가 뚫려 있으면 연기는 계속 위로만 상승을 해요. 옆으로 퍼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화재가 나면 옆에 있는 모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이 나고 소방관들이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서 상층 꼭대기서부터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연기가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오기 전에 탈출을 완료하셔야지만 골든타임 안에 탈출을 하셨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기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연기가 내려왔는데 탈출을 못했다. 그럴 때는 입과 코를 재빠르게 양말 정도, 특히 스포츠 양말 정도 되는 두께로 입과 코를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조금 더 낮춰져서 연기를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우리 이런 문들, 여기에 있는 문, 여기에 있는 유리문들 다 어디에 달려있나요? 문이요? 네, 문은 다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출구는 벽에 달려 있어요. 손으로 벽을 짚어가면서 출구를 찾으셔야 돼요. 벽 짚는 손은 여러분들 편한 손으로 짚으시면 돼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한 손이 오른손이면 끝까지 오른손으로만, 처음에 시작한 손이 왼손이면 끝까지 왼손으로만 벽을 짚으시면 돼요. 설명을 토대로 직접 해봅니다. 헤매지 마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천장이 없어. 네. 교관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문을 찾으려면 벽을 따라 손을 짚어라. 하지만 전호준 리포터의 손이 벽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문 열린 공간을 보고 벽을 안 짚고 그냥 이리로 바로 직진하시게 되면 100% 골든타임 안에 못 들어오고, 그래도 벽을 짚으면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제 시간 안에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손으로 벽을 제대로 짚어가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손이 벽에서 멀어지죠. 이러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출구를 찾았다가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골든타임은 고작 2분 남짓. 한번 길에서 벗어나니 출구를 찾기 위해 실내를 한 바퀴 더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탈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나 너무 무서웠어. 저도요. 2분 안쪽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분 5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기서 한 바퀴 안 돌았어요. 그렇죠. 그 한 바퀴가 본인들이 느끼기엔 되게 느린 한 바퀴처럼 보이지만 저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저기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연기 때문에. 네.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엔 심폐소생술 차례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 꼭 알아둬야죠.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저희가 와도 여기 앉아서 CPR 해도 되는지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라고 여러 번 외칩니다. 대답을 안 하시거나 하면 일단 주위에 있는 분 한 분 지정해서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외칩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귀를 이 환자분 코나 입부분에 귀를 대고 호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동맥의 맥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손 두 가지로 이쪽 가슴과 가슴에 있는 요 젖꼭지 부분 여기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놓고 30대 20, 30대 2의 비율로 CP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5cm 정도로 1분에 100회에서 120분을 하시면 됩니다. 목을 살짝 뒤에 들어줘서 호흡을 하실 수 있게끔 턱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호흡이 없으면 바로 또 두 번째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CPR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숙련된 구급대원이 하더라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한 30대 2 CPR을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하시게 되면 교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CPR 준비시키고 본인은 살짝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환자한테, 요구조자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사건 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알아둬야 하는 안전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사강링 안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승부, 복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싱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홍천 종합체육관, 홍천은 지금 복싱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 복싱 꿈나무들이라는데요. 홍천은 지금 복싱 페스티벌 중. 홍천이 복싱의 고장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복싱이 약간 침체기에 있습니다. 홍천 또한 침체기에 있게 되고요. 2회째 맞이하는데 복싱의 고장, 복싱의 메카에서 다시 복싱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곳 홍천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싱 챔피언은 물론 세계적인 챔피언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복싱 페스티벌. 그중에서도 이제 막 복싱의 매력을 알아가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실력을 뽐낼 기회입니다. 눈빛하며 자세하며 아주 제대로 몸을 풀고 있는 선수. 아빠가 한번 다녀보라 해가지고 그냥 다니다 재밌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자, 권투의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이게 약간 이 피하고 막 때렸을 때 타격감이 좋고 약간 쾌감이 있어서요. 옆에서 맨눈으로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관장님. 겁 많은 친구들 겁이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 키 크는 운동도 많이 되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자신감이 많이 아예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소심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자신감 많이 가지는 친구들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싱을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복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싱. 대부분 건강을 위해 시작하지만 복싱이 가진 매력에 중독될 만큼 복싱에 푹 빠진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약 50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참여 인원은 약 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복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싱 꿈나무가 발굴되고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드디어 예선전이 시작되고 복싱 열기만큼이나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눈에 띄게 큰 목소리로 응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마음이 하여튼 뭐 제가 막 하고 싶죠 사실은 올라가서. 근데 잘할 때는 또 응원해주고 싶은 거고 저도 긴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또한도 이게 복싱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은 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잘하라고 또 더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작벨이 울리면 사강링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는데요. 단순히 맞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을 통해 점점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글러브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 오, 여자분이시네요. 원래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복싱이 적성에도 맞고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거부감이 있으셨고 아무래도 딸이 맞고 오는 거니까 좀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링에 오르는데요. 다가온 결전의 순간. 눈빛은 이미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아드는 주먹들. 주먹이 무서워서 피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와우! 강력한 한 방.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땀나는 승부입니다. 복싱만큼 정직한 경기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꾸준히 훈련한 만큼 몸이 반응하는 거겠죠. 치고 빠지고 다시 공격하고 남자부 경기만큼이나 박진감이 넘칩니다.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경기 후에는 따뜻하게 포옹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마추어 복싱의 최강자는 누가 될까? 이번엔 체구가 작은 어린 선수들이 링 안에 있는데요. 날렵한 스텝으로 다가가서 펀치!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상대방 선수에게 불꽃처럼 달려드는데요. 6개월 경력이라기엔 거침없는 공격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네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처음 치고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복싱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복싱 선수들의 등장. 또 다른 이벤트로 한국과 대만 선수들의 친선 교류전이 펼쳐졌습니다. 친선 경기지만 링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승부사가 되는데요.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이분은 유명한 복싱 선수 아닌가요? 복싱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세계 챔피언 유명우 선수. 유명우 선수가 2대1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꿈나무들은 우리 한국 복싱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들 경기하는 모습 보고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요. 추위를 완전히 녹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 정말 열심히 시합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끝까지 그냥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 복싱 화이팅입니다. 과격하고 거친 스포츠가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복싱. 낯선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건 언제나 두려운데요. 하지만 한번 문을 열고 들어오면 빠져나오기 힘들 만큼 중독되는 것이 복싱이라고 하네요. 복싱은 계속 할 거고 여자 아마추어 1등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얘 누구다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그 정도의 선수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먹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쾌감. 링 위에 올라오는 순간 누구나 뜨거운 승부사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는데요. 이게 바로 복싱에 빠지는 이유겠죠.